자, 오늘 우리 또 책 얘기 한번 해야지. 책 읽기 참 쉽지가 않다. 다 읽었어? 다 읽었어. 부록 앞까지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다고? 부록 나오기 전까지 읽었어. 부록? 부록이 있지. 그거 아니 부록 안 읽었어? 아직 안 읽었어. 연설문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연설문. 자, 연설문이 나오는 책. 오늘은 어떤 책이지?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조금 많은 분들이 너무 고리타분한 책 아닐까 느낄 것 같은데. 너 진보야 보수야? 자, 일단 먼저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의자 발음이 잘 안 된다. 아나운서 안 하지 오래돼가지고. 의로운 진보인데 최강욱, 최강혁 지음이라고 써 있어. 일단 먼저 책 한번 만져봐봐. 생각보다는 많이 두껍진 않네. 그냥 표지가 또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지. 네. 알은 띠지야, 띠지. 여기는 띠지에는 그 최강욱 씨 사진이 나와 있어. 최강욱 전 의원. 전 의원. 책이 엄청. 이건 몇 지까지 있어? 몇 페이지까지 있어? 요거는 맞춰봐. 점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페이지? 얘는 부록까지 354페이지. 그래? 나는 정도. 142페이지가 끝이야. 진짜? 점자는. 하긴 이게 또 종이책이다 보니까 점자보다는 또 더 칸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글자 크기가 커. 이렇게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은 글자 크기는 아니야. 그렇게 되어 있고 책이 전반적으로 되게 글자 간격은 어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커. 어른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커. 작지가 않고 책이 예쁘게 되게 잘 나왔어. 색감이 파스텔 톤이고 여기에 보면 파랑새가 그려져 있어. 파랑새 그려져 있고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점자책에도 제목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 어떻게 나와 제목? 그냥 의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최강혁, 한겨레 출판사 이거 먼저 나와 있는데. 진짜? 여긴 뭐라고 써 있냐면 최강 형제가 들려주는 최소한의 정치 교양. 이런 게 써 있고 띠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욕할 때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책이 또 얼마 나오지 안 된 책이잖아. 2025년 5월에 나온 책 맞지? 2만 원짜리야. 그래? 비싼 거야? 어떤 거야? 2만 원 정도. 생각보다. 근데 요새 책값이 많이 올랐어. 일단 최강욱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공직기관 비서관 지냈다가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했다가 이제 정권이 밑보여가지고 지금 이제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됐죠. 아직은. 지금 이제 그 실형을 선고받아가지고 그 집행유예로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의원직은 상실을 했고. 그렇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 지금. 동생 최강혁 씨는 나 선배더라고. 그래? 연대 정액과 내가 이제 정치외교학까지 이중 전공했잖아. 영문과랑 정치외교과 이중했는데 거의 정치학 외교학과 전공을 했다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그 전자상거래 기업 대표더라고. 그러니까 형제가 완전 다른 길을 좀 걸어왔다. 그런데 한 명은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그치. 변호사부터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동생은 이제 20년 동안 전자상거래 쪽 대표를 지내면서 이 책을 좀 같이 썼던 최강 형제라고. 최강 형제. 참 이름이 최강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성이 좋다. 최강야구야 불꽃야구야? 자, 어떻게 읽었어?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어. 내가 좌인지 우인지 또는 내가 좌와 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내 머릿속에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이념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지. 왜냐면 어쨌든 작년 말부터 올해는 그 정치의 격동기였잖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은 보수라고 하는데 왜 진보 쪽에 있냐.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현재 집권당은 흔히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데 보수 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 이런 얘기도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5월 말, 6월 초에 내가 이제 확인해 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본 책이었는데 너 덕분에 이제 알게 됐던 거고, 읽으면서 사실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래도 정치 쪽에는 좀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도 있었어. 처음 들어본 얘기가 있었어? 좌와 우가 왜 좌가 우가 됐는지 이런 개념도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보 쪽은 좌, 뭐 보수는 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렇지. 이거 이제 좀 처음 알아서 지식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좀 얻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책을 쉽게 썼어.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왼쪽 오른쪽이 있으면 그대로 쭉 쓰면서 사안을 이런 왼쪽 각도로 보고 오른쪽 각도로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보수의 시선과 진보의 시선, 좌와 우의 시선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로 좀 조명을 했다는 거. 그게 좀 되게 사람들이 읽기 편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좀 더 정치나 사회를 좀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토론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책의 좀 특장점 묘미,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다크나이트, 기생충, 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혹은 뭐 설국열차, 머니볼 이런 좀 유명한 영화 말고도 진짜 못 들어본 그런 영화들까지 영화광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진보와 보수의 시선에 빗대어서 분석한 것도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봉수랑 진봉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약간 조금 최강욱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보 쪽의 성향의 인물이잖아. 그렇지. 동생은 모르겠어. 동생 최강욱 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은 진보 쪽 그 인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너무 봉수가 좀 나빠 보이게 좀 그러니까 보수를 의미하는 봉수를 조금 나쁘게 좀 보이게 맞는 것 같아? 만드는 게 조금 느껴지긴 했어. 그래? 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치. 확증 편향도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민주당은 사실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다. 약간 이런 시선도.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진보의 입장에 서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원래 민주당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부터 표방했던 게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던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맞물려서 진보 쪽을 대변을 하게 됐다라는 그 시선도 좀 되게 신선했고 그렇지.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보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막 공산주의, 그렇지. 민주주의 이런 것들 되게 헷갈리게 막 그렇지. 사용을 하는데 막 섞잖아, 뒤섞잖아. 그거를 섞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거. 나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잘 만들었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수와 진보 얘기하면 난 나중에 그 뭐 가난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낙태를 두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사장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지 버럭 오바마에 대한 얘기와 메르켈 총리에 대한 그 두 인물에 대한 그 생각과 비교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재밌었던 시선 하나는 흔히 말해서 이제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하여튼 한 명 아이콘이잖아. 그런 대한민국이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 오히려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다. 이런 시선들이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좀 참신한 시선으로 쓰려고 한 건 되게 좋은데 근데 약간 조금 비판을 하자면 비판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우리 최강욱 씨가 약간 씨라고 얘기해. 최강욱 그 형제분이 책을 쓸 때 좀 쉽게 쓰려고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조금 중구난방 그런 느낌 있어? 약간 그 얼개가 딱 잡혀서 하나의 줄기로 이론 딱 가는 그 느낌보다는 좀 막 이렇게 중구난방적인 느낌도 조금 난 개인적으로 받았어. 이게 나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읽어보면 알 텐데 갑자기 둘이 대화를 해. 갑자기 둘이 대화를 하다가 다시 갑자기 존댓말이 나와. 난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목차와 목차 사이를 이동한 느낌이 아니고 이 내용과 내용이 연결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내용이 한 단락이 끝나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걸까가 잘 안 느껴졌어 나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분명히 이게 시선이 다른 게 두 사람이 아무리 형제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 그렇죠. 누가 썼는 건지 좀 알려줬으면 차라리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차피 우리도 책을 쓰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 우리도 둘이 쓸 거잖아. 맞아. 우리는 뭐 최강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지. 이제 원창, 그렇지. 뭐 창원, 뭐 약간 혹은 뭐 훈식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이것도 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약간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고 나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한테 좀 하고 싶은 말도 있었어. 너 되게 T잖아. 나 T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와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감성의 코끼리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헤드라이트가 박살이 났더라도 차 괜찮아? 이런 것보단 어디 다친 데 없어? 라고 물어봐야 하는 이유. 우리 T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F의 마음도 조금 F도? 이렇게 나 F야. 그래? 나는 몰랐네. 나는 근데 어떤 지향인지도 내가 좀 날 삶을 쭉 봤어. 난 어떤 지향일까.
난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맹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단절되고, 그리고 되게 자립을 강조해. 열심히 근면 성실 자립 이런 강조하면 굉장히 우파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 고향도 경상도. 경상도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대학교를 와서는 내가 대학교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학교 다녔단 말이야. 시위도 많이 했고, 그치. 그리고 그 당시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고, 장애 당사자들이 막 열심히 데모를 해.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찾아 나가는 거야. 이건가? 싶은 거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던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가 되게 우물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내가 좀 고루한 느낌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안정지향적인 모습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같이 결합되니까 난 지금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흔히 말해서 교회는 굉장히 이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반대 엄청 하잖아. LGBTQ에 대해서 근데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 전향이 일어난 거야. 생각이 바뀜이 일어난 거야. 원래는 너도 반대였는데? 난 정확히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고3 때까지는 아까 막 레위기에 뭐가 써있고 하니까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죄지. 이랬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실제로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의 시각과 내 시선과 내 경험의 측면에서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책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보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지를 주장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뒤섞이면서 내가 조금씩 오른쪽에 있었던 조금씩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지금 좀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내가 진짜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를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난 진보야, 난 보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해. 그 있어. 퀘스천이 진짜 수십 가지가 있어. 그거를 다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그치.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을 이제 알 수 있는 MBTI 질문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정말 진보인지 보수인지 막 그냥 진보가 싫다고 난 보수야 혹은 나 보수가 싫다고 난 진보야 이러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성향인지 보시면은 생각보다 내가 진보였어? 그렇죠. 내가 보수였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그냥 싸우는 장면만 보고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보면 왜냐면 우리가 사실 되게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어떤 이 딛고 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가 결론적으로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민주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나의 상황들 그런 경험들을 빗대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좋아.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책 추천 혹은 한마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나부터 하면 나는 이 책을 확실히 20대 그리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있는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왜냐면 요즘엔 되게 많이 편향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치. 릴스 많이 보고 유튜브 스스로 많이 보고 그래서 확증 편향이 엄청 심하지.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잘 믹스되고 잘 뒤섞어서 나에게 옳은 것이 뭐고 나에게 의로운 것이 뭔지를 잘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나의 생각이야. 나는 여기 나온 이제 인용구 하나, 그러니까 이건 최강욱 형제가 쓴 인용구는 아니고 이들도 인용을 한 건데 로버트 니스벳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 보수는 현재를 과거의 정점으로 보고 진보는 현재를 미래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이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진보와 보수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도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넌 진보야 보수야? 난 진보야.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넌 뭐야? 너 중도야? 나는 약간 중도 진보인 것 같아. 중도 진보. 그러니까 진보 쪽이긴 한데 약간 중도에 가까운 진보? 근데 나는 투표는 맨날 해.
나 한 번도 투표를 안 해본 적 없어. 그게 약간 회색 계층 있잖아. 너 근데 2000 몇 년부터 투표했어? 2007년? 6년? 몰라. 내 첫 투표가 이명박 대통령 그때였나? 난 그때 안 했어.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중도 진보에 가까운 것 같아. 생각이? 물론 내가 보수 쪽의 어떤 정책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너는 부록 안 읽었다고 했잖아. 부록은 뭐가 나오냐면 가장 진보다운 보수 정치인 유승민의 연설. 오, 오랜만이다. 그리고 가장 보수스러운 진보 정치인 노무현의 연설이 나와. 그거 읽어보면 보수에서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보에서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선이 있다 보니까 나도 보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 하나로 이제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강욱 최강혁 형제께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선 광고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건 유명한 분들이야. 그래? 너도 유명하잖아. 아니지, 난 그래? 아니지. 그분들은 의원이었는데. 너는 의원 다니지?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좀 하자.